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의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수빈입니다. 이번 페이퍼 리뷰에서 다룰 논문은 2017년도에 페이스북 AI에서 발표하여 현재는 패스트텍스트로 잘 알려진 Enriching Word Vectors with Server Inform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논문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간단한 요약 설명을 프리뷰한 후 NLP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 발표를 팔로우업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개념 설명부터 논문의 주요 내용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주제인 패스텍스트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스텍스트는 우선 자연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즉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의 방법론으로서 fast라는 것의 의미는 베이스라인 대비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논문에서는 형태론적 피처 정보를 한 단어의 서브워드, 즉 글자 단위에서 추출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리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제안합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자연어 처리 관련 논문에 대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한 기초 개념 설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 임베딩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는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즉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어를 임베딩한다는 것은 텍스트를 벡터 공간에 인코딩하는 것,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연속형 실수로 이루어진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학습된 워드 벡터는 오른쪽처럼 특정 공간에 매핑시켰을 때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끼리 비슷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임베딩과 리프레젠테이션의 용어에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고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에서는 인풋이 보통 벡터 단위이기 때문에 크게 이 두 어휘의 의미를 구분짓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같은 표현으로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representation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 발표에서는 representation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 논문에서 베이스 모델로 차용하고 있는 워드2벡터 모델에 대한 기초 개념 설명인데요. 워드2벡터로 알려진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뉴럴넷 기반의 representation 한계점을 개선한 모델을 제안합니다. 구조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연산 컴플렉시티를 가져오는 non-linear hidden layer를 제거하였고, 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학습 가능하게 하는 distributed representation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제안된 모델로 학습은 다음과 같이 의미적인 단위에서 벡터 연산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워드2벡터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Continuous Bag of Words의 약자인 C5 모델이고, 두 번째는 스킵그램이라는 모델입니다. C5는 컨텍스트 워드로 센터 워드를 예측하는 것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스킵그램은 센터 워드로 컨텍스트 워드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 센터 워드와 컨텍스트 워드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므로 큰 컨셉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두 제안 모델 중에서 특히 스킵그램이 15보다 성능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능이 좋은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역전파의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15는 컨텍스트 워드의 개수만큼 분산되는 반면 스킵그램은 컨텍스트 워드의 그레디언트를 합산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주변 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성능이 좋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코퍼스의 크기에 따라서 느려지는 학습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Hierarchical Softmax와 Negative Sampling이라는 기법도 함께 사용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다루는 Negative Sampling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패스텍스트 논문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존 워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의 한계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모든 단어를 각각의 벡터로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트레이닝 데이터로 등장하지 않은 모델에게 레어한 단어의 경우 정확한 임베딩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특히 OOV라고 불리는데요. 아래 예시처럼 기존 트레이닝셋에 있었던 텐서와 플로우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임베딩이 가능하지만
레어한 단어인 텐서플로우에 대해서는 인베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방법론들이 단어 자체의 내부적 구조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morphologically rich language, 즉 형태론적으로 풍부한 언어를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파라미터의 공유 없이 유사한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의 형태의 단어를 모두 representation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근본적으로 먹다라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eat, eaten, eater, eating 등으로 형태 변화를 하였을 때 각각이 별개의 컨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유니크하게 학습이 되며 주변 문맥이 비슷하지 않다면 완전히 다른 벡터로 리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베스트 텍스트는 형태론적으로 비슷한 어휘들을 paraphrase pairs 데이터셋에 의존하지 않고 어떠한 텍스트 코퍼스에 대해서도 학습에 효율적이면서 형태론적인 의미 또한 담아낼 수 있는 representation 방법을 제안합니다. 베스트 텍스트는 앞서 언급한 기존의 워드2백 논문의 스킵그램 모델을 기반으로 서브워드 인포메이션을 담을 수 있는 캐릭터 앵그램을 활용한 모델을 제안합니다. 베스트 텍스트 모델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드2백의 스킵그램 모델에 네거티브 샘플링 방법을 적용한 기존 모델을 차용합니다. 먼저 스킵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킵그램은 중심 단어로부터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워드 벡터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주변 단어는 주어진 윈도우 크기 단위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윈도우의 크기로 슬라이딩하면서 중심 단어별로 전체 코퍼스 내의 워드에 대해서 실제 주변 단어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 높도록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윈도우 사이즈가 2인 스킵그램의 모델의 학습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센터 워드를 중심으로 양옆 두 개의 단어를 컨텍스트 워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줄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이 브라운이라는 센터 워드 주변에는 더, 퀵, 폭스, 점스라는 4개의 컨텍스트 워드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확률 값을 높여 컨텍스트 워드로서 잘 예측이 되도록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모델의 구조를 크게 보면 전체 모든 단어의 개수인 V 차원에서 중심 단어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합 벡터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인풋이 리니어한 히든 레이어를 한번 거쳐 계산된 아웃풋 레이어의 확률 값에 대해서 컨텍스트 워드 인덱스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 높도록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델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실제 계산 가능한 예시인데요. 지금 이 예시는 윈도우 슬라이딩 중 한 시점에 업데이트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중심 단어는 퀵이고 양옆에 윈도우 사이즈가 1로 주변 단어가 더와 브라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프레딕된 확률 값은 실제 컨텍스트 워드의 레이블에 따라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해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단어의 차원은 V개이지만 업데이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팅된 부분들입니다. 코퍼스 내에 있는 모든 단어들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계산에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워드에 대해서만 비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편으로 업데이트에 관여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인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퍼스의 크기가 더욱 증가할수록 이 연산 낭비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존의 스킵그램 모델은 네거티브 샘플링 기법의 도입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네거티브 샘플링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인풋 단어들은 원합 인덱스로 되어 있으니 이 로우 인덱스에 따라서 파라미터 계산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 W 매트릭스의 일부분을 추출하여 연산에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이그젬플의 활용입니다. 포지티브 이그젬플은 타겟 워드, 즉 센터 워드의 실제 주변 단어를 의미하고 네거티브 이그젬플은 센터 워드가 아닌 일정 확률 값으로 뽑힌 랜덤한 단어를 의미합니다. 네거티브 샘플링은 컨텍스트 워드를 예측하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치환하여 보는데요. 이는 각각의 개별 컨텍스트 워드에 대해서
이게 실제 컨텍스트에 해당이 되면 1 아니면 0을 부여합니다. 이 바이너리 값의 위치인 인덱스를 가지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 열에 대해서만 연산을 수행하여 연산 복잡도를 줄였습니다. 제가 네거티브 example은 실제 컨텍스트 워드가 아닌 일정 확률 값으로 뽑힌 랜덤한 단어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일정한 확률 값은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 고정된 값으로 정해져서 학습에 활용이 됩니다. 다른 노테이션은 제가 적어둔 것을 읽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확률 계산식의 큰 목적은 코퍼스 내에 자주 등장한 단어를 더 많이 추출하고 그 단어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정교하게 학습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거티브 샘플링의 적용 전 스키그램의 기본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심 단어로부터 주변 단어를 예측할 그 확률 값을 최대화하는 것이 스키그램의 기본 목적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이 확률 값은 통상적으로 멀티클래스 확률 계산에 사용이 되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 함수는 네거티브 샘플링 기법이 도입되었을 때 수식이 조금 달라지는데, 네거티브 샘플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타겟 워드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컨텍스트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고자 하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닌 바이너리 로스 펑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식이 바이너리 로지스틱 로스의 식인데요. 실제 주변 단어 하나에 대한 로스와 네거티브 example에 대한 로스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최종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타겟 워드, 즉 센터 워드에 대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example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합한 것입니다. 이전 수식과 노테이션은 거의 동일하고 로그와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부분이 이렇게 L이라는 함수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패스텍스트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스킵그램과 네거티브 샘플링으로 이루어진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걸 바탕으로 패스트텍스트만의 방법론으로는 어떤 것을 추가하였는지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논문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레프레젠테이션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텍스트는 파라미터의 공유로 서브워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이 파라미터 공유를 통한 서브워드 정보 수출이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워드는 어떤 단어를 글자 단위로 쪼갠 작은 단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어 단위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단어는 크게 흔히 널리 쓰이는 단어와 특정 문서에만 가끔 등장하는 희귀한 단어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두 단어가 공통된 글자, 즉 형태론적으로 쪼개었을 때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공유되는 글자 단위를 바탕으로 의미를 유추, 즉 벡터 관점에서는 비슷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단어를 인코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스텍스트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어떤 글자를 형태소 단위로 쪼개었을 때 공통된 형태소들에 대해서는 파라미터를 쉐어하여 인베딩함으로써 의미가 공유가 되고, 트레이닝 시 등장하지 않았던 레어 또는 언신 월드에 대해서도 형태론적 접근에 의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패스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서브워드를 구성합니다. 먼저 단어의 맨 앞과 맨 끝에 괄호를 넣어 이렇게 시작과 끝을 표현하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 n그램에서 n은 캐릭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트라이그램이면 이렇게 서브워드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n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캐릭터가 쪼개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레프레젠테이션이 학습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시에서 센터 워드는 eating이고 주변 단어는 am, food입니다. 인풋 벡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게 되는데, 서브워드로 뽑힌 것들에 대한 벡터들과 원 단어를 표현하는 벡터의 합이 최종 인풋이 됩니다. 그 후 컨텍스트 워드인 포지티브 example과 일정 확률로 뽑힌 네거티브 example에 대해서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2층에 대한 서버드 인포메이션이 담긴 인풋 벡터를 바탕으로 각각 내적을 하여 시그모이드 확률값을 계산한 후 포지티브 example은 1로 예측이 되도록, 네거티브 example은 0으로 예측이 되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스킵그램에서 사용하는 이 스코어 펑션에 대해서 차이가 드러나는데, 기존에는 센터워드와 컨텍스트워드의 내적 값이 스코어로 사용이 되었다면 패스텍스트에서는 서버워드 정보가 담긴 벡터와 포지티브, 네거티브 example의 내적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패스텍스는 메모리의 효율성을 위해 해싱 펑션을 도입하였습니다. 데이터셋에서 유니크한 단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n그램으로 쪼갰을 때 나오는 유닛 벡터의 가짓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해싱 펑션의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 n그램을 모두 1부터 k까지의 정수로 매핑한 후 해당 특정 서브워드를 사용할 때 그 인덱스로 해시 값을 계산하여 해시 테이블에 존재하는 벡터를 뽑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쉐어드 임베딩의 사용으로 메모리 효율을 높일 수 있었고, 해시값에 컬리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복캡의 사이즈를 제어하는 데에는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이 버켓 사이즈를 약 200만 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은 15와 스킵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6가지 관점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피어만 랭크 코릴레이션을 지표로 하는 실험입니다. 태스크 시미러리티 태스크에 대한 성능 평가인데요. OOV까지 패스텍스트에서 제안한 n그램을 썸으로 표현하였을 때 성능이 가장 좋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태가 변하는 단어가 많거나 합성어가 많은 언어에 대한 성능이 좋았고, 커먼 월, 즉 레어한 워드가 거의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n그램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워드 애널로지 태스크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신택틱 태스크, 구문 분석에는 패스텍스트가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시멘트 태스크인 의미 분석에서는 계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논문에서는 적절한 n값의 선택으로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라는 말 이외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서브워드로 쪼개는 기법이 형태론적 의미의 제약이 많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형태론적 접근 방법을 쓴 다른 모델과의 비교인데요. 패스텍스트의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다른 모델들은 합성어와 같은 복합적인 단어는, 즉 합성되는 개별 단어는 트레이닝 코퍼스에 등장하지만 합성어 자체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대로 모델링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데이터 크기에 대한 효과인데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 서브워드 인포메이션을 사용한 스킵그램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능은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로 어느 순간 포화 상태가 되며 오히려 디그레이드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한된 모델은 적은 데이터셋만으로도 충분히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른 베이스라인의 최고 성능을 훨씬 이른 시점에 뛰어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험은 n그램에서 n의 크기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 표의 왼쪽 축은 하한선, 오른쪽 축은 상한선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Ag부터 Bg을 사용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n은 3 이상, 5 또는 6 이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었는데요. n그램 생성 시 단어 앞뒤로 괄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그램은 의미가 없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의 스컬시티를 생각하여 적당한 밸리데이션 프로시저로 합리적인 n값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에 대한 실험인데요. 기본적으로 LSTM을 베이스라인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LSTM과 서브워드 인포메이션 스킵그램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고, 특히 형태론적인 변화가 풍부한 언어에 대해 성능이 좋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 대해 요약하자면, 패스텍스트는 서버드 인포메이션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캐릭터 엔그램과 효과적으로 주변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스킵그램 모델을 사용하는 것의 성능이 가장 좋음을 보이며, 빠르고 간단한 학습 방법론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전철이나 지도 과정 없이 어떠한 텍스트라도 서버드 인포메이션을 활용하여 레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코멘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의 모델에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해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이 인상 깊었고, 간단한 아이디어라도 실험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좋은 논문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워드2백 논문에서 15보다 스키그램의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스키그램을 베이스로 한 것에 동의를 하지만, 실험에서 15와 캐릭터 엔그램을 함께 사용한 것의 성능은 어땠는지 비교하여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상으로 패스텍스트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본 발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